안녕하세요. 교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적분 개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수열의 극한 단원입니다. 첫 번째,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함수의 극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극한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수열이라는 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을 때 수열은 일반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여기 주어진 이 n의 값에다가 반드시 뭘 집어넣습니까? 자연수를 집어넣습니다. 즉 n의 값은 점점 커지기만 하지 0 또는 음의 정수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리수 값도,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자연수의 값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질 때, 이때 an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의 값이 일정한 값이란 게 중요해요. 일정한 값, 알파에, 알파가 된다가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지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알파가 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 가까운 어떤 다른 값이란 소리예요. 이때 수열 an은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이렇게 수열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그걸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왜? 얘는 자연수 값이에요. 좀 다 작아질 수가 없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무한대란 건 무한히 큰 자연수 중에 어떤 걸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an 하고 주어질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때 알파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얘를 극한값, 극한값 또는 수열 an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 말고 다른 표현법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기본 이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수열 an이 수렴할 때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라는 형태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예시 첫 번째. 자, an이 n분의 1일 때를 봅시다. 자, an이 n분의 1이면 a1은 1이고요. a2는 2분의 1이고요. a3은 3분의 1, a4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겠죠.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서 조금 볼게요. 예시를 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1일 때 1이에요. n이 1일 때 1이야. 여기. 그 다음에 2일 때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때 3분의 1, 4일 때 4분의 1. 그럼 그래프가 점점 커지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에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런 수열의 극한을 찾아내는 방법은 잠시 뒤에 배울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수열은 수열의 극한에서 자, 수렴한다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수렴. 이거는 뭐예요? 얘는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워진다. 그럼 이 외에도 당연히 발산이란 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수열의 특징 중 하나인 진동 발산. 진동 발산. 자, 수렴하는 거는 방금 전에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예시. AN이 N입니다. 그렇다면 A1은 1, A2는 2, A3은 3.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우리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n이야. 그럼 a1은 마이너스 1, a2는 마이너스 2, a3은 마이너스 3 등과 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1은 마이너스 1, a2는 1, a3은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아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자 이게 홀수면은 n이 홀수면은 마이너스 1, n이 짝수면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플러스 무한대가 양수인지 그러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정이 되진 않을 거야. 그냥 엄청 큰 어떤 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값으로 고정시킬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극한값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두 개를 극한값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이 아닌 거에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봅시다.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크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에 그 다음에 실수배 정도를 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은 이때 c는 상수예요. 그럼 이때 c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c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알파였으니까 c 곱하기 알파다 라고 써도 됩니다. 이때 단 c는 상수 뭐 요정도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칙연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알파 베타가 각각 따로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더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더하기 다음에 빼기 bn.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될 거고, 얘는 알파 빼기 베타다 이런 식으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곱하기 bn은 하고 주어집니다. 이때 각각 수렴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파, 베타가 따로따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알파 곱하기 베타다. 참고로 이게 두 개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곱한 게 이렇게 분해돼서 수렴값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렴값을 갖는다 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항상 참입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항상 참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an이 2의 n제곱이고 b의 n은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딸랑 거꾸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 경우에는 리미트 an은 발산하고요. 리미트 bn은 0으로 수렴해요. 하지만 리미트 an, bn은 1로 수렴하죠.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이 없다면, 혹은 그냥 이 조건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요런 복잡한 걸 쓰지 않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냐 안 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얘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곱하기까지 했으니까 나누기 bn분의 an은 리미트 bn, 무한대로 생략했습니다. 리미트 an은 베타분의 알파. 단 이 조건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bn은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들은 뭐예요? 분모죠. 분모에 들어가는 건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 성질 자체는 항상 얘가 성립을 해야지만 갖게 되는 거고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자, 얘가 반드시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성립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뭐 이거 외에 별다른 얘기할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칸의 첫 번째 개념 정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열의 개념 두 번째 정리 시간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